매주 목요일 턱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합니다. 두 분 오시면 법조인 두 분 너무 변호사 일도 잘하시잖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존경합니다. 네. 나이가 저희가 비슷해서 네. 살아온 환경이 또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동갑 아닙니까 우리 다? 그쵸. 아 그런가요? 동갑일 네. 겁니다 네. 아마. 네. 부사학번. 동갑 내기 학번이 같습니다. 학번은 같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네. 또 회사도 비슷하고 네. 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항상 편합니다. 네. 자, 편한데 자, 질문 공식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이슈 정치 이슈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저희가 목요일날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금요일날 7월 12일에 네.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네. 그 김건희 여사의 아. 추가 뇌물 의혹 보도를 분석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밖에서 기다리면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그런데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해 보니 네. 그 신라 면세점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반론을 되겠던 게 네. 그거는 면세점 가방이 아니라 네. 부산 신라 면세점 에코백 사은품이다.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보고할 만한 서류가 있었던 것이다. 선물이 아니다. 추가 뇌물 없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뉴스토마토에서는 부산 신라 면세점 없다. 네. 라고 보도를 해가지고 옛날 신라 90년 초반이에요? 1989년 아, 그리고 89년. 89년부터 90년 1년간 예, 예. 1년간 부산에 신라 면세점이 있었고 그렇게 30 몇 년 전에 받은 것 치고는 상태가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그게 눈에 띄었다. 네, 그래서 추가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자꾸 의혹 보도를 하면은 네. 그때 당시 조모 행정관이 입었던 뭐 스카프와 자켓 네. 이런 걸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궁색합니다. 네. 뭐 자꾸 해명을 하는데 그 네. 해명이 그렇게 쉽게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으로 부산 보여요. 신라 면세점이 있는지 저도 없는지도 처음 확인도 알았어요. 안 해보고 네. 그거를 그렇게 90년대 그게 초반이면 뭡니까? 저희 고등학교인데 그죠? 누가 믿습니까? 자, 어떻게 눈에 띄던 이슈 있을까요? 그 뉴스에서 이제 많이 이건 좀 나오긴 네. 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하는데 의자 집어던지 그런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예, 봤습니다. 맞습니다. 뭐 난투극이 벌어진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80년대, 90년대 뭐 용팔이 이런 거 뭐 기억나시나요? 그래, 뭐 정치 전당대 정치 예, 깡패들. 깡패들 이런 데서 사실은 네.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 아,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정치 집회에서 폭력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 퇴행을 보이는 예.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극렬 지지자들, 네.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옛날처럼 이제 진짜 무슨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저기 나오네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을 아우, 무서워요.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근데 언론의 프레임을 잘 보면요, 보도를 보면 극렬 지지자는 항상 민주당만 지적을 해요. 개딸, 뭐 개딸, 그전에 예. 뭐 강성 지지층. 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강성 지지층은 항상 민주당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강성 지지층이 폭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뭉쳐서 다니는 것들이 사실 여당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하거나 언론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저런 폭력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론에서 다루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언론의 프레임이 좀 무섭구나. 아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좀 과연 중립적인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항상 뭐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층 뭐 저쩌고 얘기했던데 알고 보면 이게 좀 격투기 같은 네. 게 전당대회에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야든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민주당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 폭력사 때는 민주당에서 있었으면은 거의 뭐 대서특필 연일 보도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도. 과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네. 지금 저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네. 무엇인지 야 이것이 과연 여당의 전당대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명품 가방 사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명품 가방 그 행정관이 있으면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직 너무 바로 돌려주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천천히 좀 돌려주라겠다. 뭐 등등의 또 해명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저기 계속 그 동아일보에서 네. 저기 이제 기사를 17일자 기사를 썼는데요. 예. 이게 지금 입장이 계속 조금씩 말이 바뀐다.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바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기 특히 법정에서 네.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사실 말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이제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그것도 이상하죠.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께서 디올백 기분 나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 그 얘기 나왔어요 지금 예, 보도로. 말까지 예. 나왔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뭐 법조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판례를 펴놓고 있는데 네. 판례문을 불러드릴까요? 일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2013도 9003 판결 예. 뇌물 공유에 대한 판례인데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받은 다음에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다가 예.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돌려줬다. 이러면 뇌물로 봐요. 예, 유죄예요. 이거. 유죄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갖고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좀 시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이슈가 된 다음에 돌려주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뇌물이라고 대놓고 정치권에서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중한 범죄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라면 뭐야 뇌물 이런 거 인정하는 거 아니야? 법조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알선수재죄. 네, 왜냐하면 받자마자 조금만 갖고 있어도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 판례입니다. 아니 이게 그 삭시 그 판례에서는 아마 돌려줬을 거예요. 그걸 줬는데도 처벌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부딪혀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신분이 없는 자가 그렇죠. 이렇게 수수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규정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제발 검토해 보시오. 검토를 해봐라. 네. 그리고 이게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이 네. 디올백을 지금 돌려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나중에 돌려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거 현재 지금 이걸 주신 분이 네. 스토커라고 지금 그렇죠. 고소된 주거 상황. 침입죄. 주거지 해서 지금 되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스토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몰랐네요. 법적인 걸 떠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예, 스토커에서 구속까지 해가지고 이제 처벌받게 만들겠다는 사람을 주거 침입으로 문제로 삼은 사람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네. 사실 이게 자체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민주당에서 또 이 얘기 하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이었나요? 국고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횡령을 지시한 거다. 국고 횡령을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철기 의원이 분명히 네. 이것을 왜 반환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을 반환하면 국고횡령죄다.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이다.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것도 찐년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철기 의원. 야 이거는 국고횡령죄에 해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주라는 네. 말이냐라고 했던 것을 단박에 뒤집는데 네. 야 이렇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 국민에 대한 어떤 조금의 네. 눈치 보기 이런 게 없다. 완전 안 하고 누구든 그게 누가 어떤 말을 한 거랑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변명을 이제 와서 하면 네. 혹시 기존에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랑 배치되는데 이런 지금 와서의 이런 변명이 과연 믿어줄까? 이상하죠. 믿어줄까? 이상하지 않나? 예. 라고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아니 건의기는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것도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원회나 아니면 예. 거의 기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이거 상황이 뭐가 된 거야? 이거 여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선 저렇게 얘기하고. 예, 지금 뭐 법적인 걸 떠나기 따지기 이전에 지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좀 말이 묵성되잖아. 스토커한테 뭘 박절하, 예스. 박절하지 못해 스토커 민망할까봐 이게 말이 다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다? 이제 국민들이 일단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시기가 지나고 중간중간에 뭐 말들은 너무 많았어요. 네. 박절돌이 떠오르고 민망하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 등등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말할 때마다 명품에 관련 스텝이 다 그렇죠.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잘못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더 이상 네. 어떤 말을 한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무의미하다. 네. 그냥 특가 알선 수재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한데. 가장 네. 이거는 필요한 대책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뭐 중간에 그 변호사도 있잖아요. 네. 변호인도 있다고 하고 최모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는 공부를 잘못 배웠나요? 다 배운 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가는 모습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조언들을 저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 경험상 네. 검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예. 이런 수습을 잘 못하시는 그리고 경향이 잘 있어요. 못해요. 제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수습을 제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형사 문제나 이렇게 법적 문제가 되면 수사를 검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해서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큰 문제 안 되라고 하는 게 배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그런 생각까지가 들어요. 아니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검사는 다들 알다시피 기소 독점, 기소 편입니다. 불기소하는 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거든요. 사실 하려면 저도 검사를 군검사를 받지만 네. 가장 쉬운 게 기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못 본 척하면 기소가 네.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증거가 없다고 하면 증거 찾지 않으면 그런 거 봤을 때 방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법적 방어를. 근데 이 법적 방어라는 게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피해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한편으로 잘하고 왜냐하면 있는 겁니까? 특가 네. 뇌물죄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언급 자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네요. 덮어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면 답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변명을 하려면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닌데 논리적으로 막 그걸 따지고 들게 만드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만 피곤한 거지 그 사람들은 특가 알선수재죄에 대한 변명. 그 얘기 안 하고 안 유모행정관이 하잖아요. 왜 네. 깜빡했냐 이걸로 좀 가버리는 네. 거니까 참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쪽에서 말이 바뀌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반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반환의 이유, 반환하지 못한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고 뭐 이런 문제로 가면은 네.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이걸로 안 된다는 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깜빡 유머 행정관 때문에 이렇게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깜빡 두 가지 행정관이- 합쳐서. 네. 공색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 문자 논란이 계속되다가 좀 어제 좀 센 일이 좀 터졌어요. 문자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자, 댓글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나요? 그 원내대표가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패스트트랙 관련된 공소 취소를 부탁했고 안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 이 변호사님? 토론회를 봤는데 네. 나경원 의원에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물으니까 막 한동훈 후보가 네. 몰상식하다, 막 나경원 후보에게 몰상식하다 이러다가도 말이 안 되니까 네. 나경원 후보님은 당시 저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경원 의원이 그 뒤로도 이제 그거는 뭐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올리면서 네.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입이 리스크다라고 이러다 다 하는데 죽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러다 다 죽어 원희룡이 그러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말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그렇게 부탁했으면 청탁을 하고 네. 청탁 사건에 대해서 거절됐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지 마치 한동훈의 입이 문제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한동훈 후보 지금 얘기가 뭐 거짓말이 아니라면 네. 이거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네. 이런 청탁을 금지하고 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런 딱 있습니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청탁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법인데 사실은 그런 게 있고요. 부정한 청탁. 네, 그리고 예. 또한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부정한 평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그쪽의 검사 네. 나경원 의원은 이제 판사 판사 출신이죠. 출신이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뭐 법적인 문제에 대한 뭐 그런 경각심이나 아니면 네. 문제의식이 별로 없으셔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넘어가신 것 같다는 느낌이 천천 들고요. 네. 어쨌든 이거는 뭐 법적으로 처벌받고 어쩌고 떠나서 이건 우리나라의 국가의 사법 이거를 시스템을 흔드는 이런 그런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 부정한 게 아니라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고 그렇죠. 한동훈 입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인정한 하는 거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다라는 음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는 뭐 저기가 같은 편인데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라는 식의 또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걸 그러면 저기 정권을 잡아서 정권 자본 쪽에서 이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기 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맞다는 말인가? 그런 말로 들릴 수 그럴밖에 있죠. 들릴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제가 여기 하나 더 아,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네. 재판 지연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끔찍하게 얘기해 듣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법원도 허덕일 정도로 법원 시스템이 허덕일 정도로 사실은 재판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지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보도도 많이 되고 예, 근데 있고요. 패스트트랙은 지지난 5년 됐습니다. 19대 2019년. 예. 19대 때 20대 전이지 아니었나요? 예, 전이죠. 네. 그 전이죠. 그 네.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예. 그때 기소됐던 분들이 여전히 정치 활동을 잘하고 심지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도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재판을 아예 작정하고 지원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보이죠. 아무도 문제는 안 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조금만 지연되면 근데 지연될 이유가 있잖아요. 증인이 100명씩 200명씩 되면 지금 저기 뭡니까? 예. 제가 이제 위례 사건을 하고 아직도 예. 하고 있는데 위례 사건은 앞으로 몇 명을 더 부를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너무 됐군요.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스케줄도 아직 안 나온 근데 상태거든요.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도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이거를 공소 취소까지 요청할 정도로 이게 이제 물밑 작업이 있었으면 네. 분명히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연결도 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 정도면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 없으니까 맞다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지연도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닙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재판 자체에 부당하기 때문에 네. 뭐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잖아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추측이 좀 되고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앞으로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재판 지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찰나에 좀 조용히 계셨던 분, 또 대구에 계신 분, 이제 또 말씀을 좀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 얘긴데요. 홍준표 시장은 일단 한동훈 장관한테 좀 방자하다! 예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나 이래봐요. 제가 좀 이상민 크리에이터 따라를 좀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법무행정을 맡겼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다. 아유, 되게 세게 비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그런 됩니까? 사람 이번에는 또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꽤 뭐 높이 말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 정도면은.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윤통의 실책이다. 야, 이거 윤통 실책 이런 발언도 좀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네.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잘못이 없다 계속 이렇게 비호하다가 네. 이거는 이 정도면 저 정말 얼치기 법무부 장관을 지켰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나경원 의원의 편을 또 들어줍니다. 네. 이거는 당연히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에서 어떤 것이 앞으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냥 이게 법률 쪽보다는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를 항상 비판하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사실 저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겁니까?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예. 우리가 집권했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지금 여당이 됐으니 여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했어야 된다. 그 논리예요. 그걸 안 했으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한술 더 뜨고 있는 겁니다. 네. 더 뜨고 있고. 심각하죠. 예, 그래서 한동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런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반응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까발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으면 문제되지 않았는데 왜 말을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문제 삼는 건 그거를 우리가 집권했는데 봐주지 않았다는 게 문제. 네, 이거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맞다는 게 문제. 왜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되지? 왜 자기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얘기 안 하면 문제 안 될 거고 그럼 뭐 얘기 안 하기만 하면 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홍준표 사실 시장이 어떤 때는 올바른 좀 입반한 소리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실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분이 좀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다. 분당대회다. 자폭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논란. 이게 당무 개입 아닙니까? 두 번째 댓글팀 조성. 우리 드루킹 특검 기억날 겁니다. 실형 살았어요. 김경수 전 지사. 그거 관련됐고. 세 번째 지금 말했던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이거 다 부정청탁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다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당대표 후보냐. 이거 끝나고 나서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다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댓글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댓글팀에서 활동했다고 양문석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방송에서 소개할 수가 없는 내용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라든지 김건희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칭하는 말이 방송에서는 정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적합한 말로만 지칭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피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댓글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제대로 들어와라. 고소왕 한동훈 왜 그러냐? 네. 고소왕 한동훈. 장해찬 전 최고 장해찬 전 최고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신은 법무부 팀 안에 있다고 한 적도 없고 자신은 뭐 돈 관련해서 얘기한 적 없고 오로지 법무팀 밖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고소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는 고소를 안 하냐? 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한동훈 후보가 과연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다른 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뭐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텐데요. 드루킹 특검이 딱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맞을 텐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묻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묻힐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에서 사실은 쳐줘야 되는데요. 이게 전당대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안 삼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열심히 해가지고 밀어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지금 뭐 상황이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그러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 임기를 채우겠다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라서 뭐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국민 여론이 끌어오르고 뭐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분위기가 맞춰져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언론 쪽에서 사실은 이게 묻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언론 관계된 언론 입법이나 예. 아니면 지금 뭐 저기 방송법들? 방송법들 방통위 위원장 이런 문제가 사실 또 중요한데 네. 그럼 그쪽에서도 잘하고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어차피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추가한다고 했고 지금 이 한동훈의 입을 막기 위한 여당에 8명의 의원만 있으면 8명의 의원만 있으면 이거는 뭐 거부권 200석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넘어가니까요. 예.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장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살벌합니다. 뭐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폭로도 너무나 많은데 예측 좀 해보십시오. 더 폭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앞선다고 하는데 네. 한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예, 추가 폭로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나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라는 아. 신호를 이미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아, 건드리면 폭내버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호를 줬기 때문에 폭로하면 자폭인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도 공소 취소에 대한 그것을 받고 청탁을 받고 신고 안 신고하지 했잖아요. 않고 권익위 신고해야 그냥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냥 눈 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네. 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으로 출발이 되는데 어디까지 본인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당대회 이렇게 그냥 그래도 아직 5일 남았어요. 23일이면 아직까지 뭔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저는 예. 추가 폭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이런 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뒤집기 위한 폭로나 아니면 뭐 일종의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근거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이 폭로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진실이 나올 수 아까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것이 유효하게 갈 것인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나 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문점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3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